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파이팅! 역시 석스는 파이팅! 이겁니다. 예, 좋아요. 네, 자, 또 한번 경쾌하게, 어떻게? 경쾌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할 거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뭔가 중학교 때 아련하게 들었고 느낌이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 누구와 함께라면? 석수와 함께라면. 아우 좋아. 예. 예.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냐면, 자, 세포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걸 두 개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난 걸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뜯겨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처가 어떻게 메꿔지냐면 옆에 있는 세포가 세포 분열해서 메꾸는 겁니다. 근데 요 메꿀 때 DNA 정보가 완전히 똑같은 걸로 메꿔야겠죠? 그죠? 네. 뭐 똑같은 걸로 메꿔야겠죠. 우리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요 상처가 나서 옆에 있는 세포를 메꿀 때 자기하고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메꾸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DNA 정보가 100% 똑같은 거 두 개 만드는 거. 이게 체세포 분열의 목적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배웠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핵 내부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염색체 되니까 세포 안에서 염색체의 움직임,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런 게 2에는 4짜리, 우리가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46개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4개만 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요거 2에는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N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S기 때 여기 S기 때 복제를 하죠. 물론 G1기, S기, G2기는 이런 염색체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실 모양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형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유전 정보가 있고 요게 S기 때 복제가 돼서 원래는 요렇게 실 같은 형태가 요렇게 있다가, 그죠? 여기서 복제를 하면 요렇게 되겠죠? 복제가 된 다음에 G2기 넘어서 전기가 되면 염색체가 되는데, 요게 염색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상태는 처음에 시작하면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나중에 복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의 상태로 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염색체로 조립될 때 아예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있고 요게 S기 지나서 복제가 되면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과 요 주황색, 요 둘은 무슨 관계?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염색 분체 관계.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은 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지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노출이 되면 방추사가 와서 달라붙거든요. 근데 여기 동원체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실이 이렇게 붙는 거고요. 이쪽도 양쪽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실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로 배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이 상태로 배열하면 양쪽으로 끌려가면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가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죠.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를 보시면 처음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2개가 만들어진 거죠. 복제를 해서. 그리고 자, 2에는 4, 2에는 4, 2에는 4, 2에는 4. 즉 핵상의 변화도 없고요. 염색체 수의 변화도 없습니다.
DNA만 한 개였다가 복사해서 두 개가 됐다가 한 개였다가 복사해서 두 개가 됐다가 나눠지면 다시 한 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복사해서 DNA가 2에서 4로 넘어가는 요 구간이 S기고 복제 끝나면 G2,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되면 다시 요게 핵 하나당 있는 DNA의 상대량이기 때문에 말기가 돼서 핵이 이제 끌려갈 때까지는 아직 하나의 세포 안에 핵막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끌려가서 말기가 돼서 핵막이 생기면 핵 하나 안에 DNA가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쉽죠? 뭐 쉬운 거잖아.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복제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감수 분열이죠. 볼게요. 자, 감수 분열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똑같아요. 쪼이지 마. 복잡하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감수 분열은 연속으로 2번 분열합니다. 두 번의 핵 분열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요거.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똑같아요. 감기 때 일어나는 일 똑같은데 전기 때 이게 제일 특별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체세포 분열 때는 이렇게 복제가 되어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복제가 된 상태가 뭐 특별하게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방추사가 붙고 이렇게 방추사가 붙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이렇게 뜯어져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고, 그죠? 밑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수 분열은요 조금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감수 1분열 전기 때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서 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 이렇게 쭈루리 붙어 있는 거, 염색체 하나, 염색체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이가 염색체. 네. 요거 이가 두 개가 숫자 2가 더할 가짜 두 개가 더해져 있는 염색체. 하나, 두 개가 더해져 있는 염색체. 쉽죠? 요게 특별한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4분 염색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염색분체 하나, 둘, 셋, 넷. 이걸 염색체는 하나라고 세는데 염색분체를 셀 때는 두 개라고 세거든요. 염색분체 하나, 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염색분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쭈루리. 그러니까 네 개의 염색분체가 있는 거. 4분 염색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특별해요. 그리고 요 과정은 요렇게 4분 염색체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이거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그죠? 요 과정 이렇게 붙으면 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짜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염색체를 교환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 교차가 일어납니다. 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에요. 교차가 일어나.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정보가 섞입니다. 여러분한테 넘어갈 때. 네. 요게 조금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동원체입니다. 근데 동원체끼리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추사가 달라붙을 자리가 어디밖에 없어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 이렇게 양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방추사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눠지는 거죠? 뭐가 나눠지는 겁니까?
이것과 이것은 상동염색체입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끌려가니까 상동염색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합니다. 우리 체세포 분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체세포 분열 때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추사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고. 그러면 줄다리기 하면서 이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 반으로 쪼개지고 요게 반으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쪼개져. 근데 감소 분열 때는 이게 이렇게 붙어서 나와버리다 보니까 동원체가 여기랑 여기만 노출이 돼요. 그럼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끌고 가면 뭐가 나눠져요? 상동염색체가 나눠집니다. 이게 제일 특별한 점이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천천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요런 거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상동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똑같습니다. 감수분열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 그 전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언제 필요한 거냐면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아빠랑 엄마랑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자, 아빠의 염색체가 46개고요. 엄마의 염색체가 46개입니다. 애한테 줄 때, 즉 정자 난자 안에 46개 염색체가 다 들어있다면 두 개가 합쳐지면 92개가 되잖아요. 그럼 염색체가 2배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아빠가 반절, 엄마가 반절 줘야 됩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23개 정자 안에, 그 다음에 46개가 23개 난자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야 46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46개의 염색체를 23개로 쪼개는 방법, 그게 감소분열입니다. 그래서 감소분열은 생식세포 만들 때만 일어납니다. 즉 정자 난자 만들 때만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냐? 장소를 물어보면 정소와 난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2에는 4인데 제가 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상동염색체가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감소분열 시작합니다. 복사. 근데 이게 염색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 요렇게 붙어서 이가 염색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양쪽에 방추사가 붙어서 이게 요렇게 떨어진다. 이게 무슨 분열? 감수 1분열. 그러면 감수 1분열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나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가 염색체가 출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려면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방추사가 붙는 자리가 막혀버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눠지면요, 이건 하나 둘 셋 4개였는데 하나 둘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핵상도 2n에서 n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건데 벌써 4개에서 2개로 줄어버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감수 2분열이 1분열 끝나면 2분열이 바로 시작됩니다. 근데 모든 분열은 분열하기 전에 DNA 복제부터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감수 1분열은 지금 이 상태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염색 분체 관계예요.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염색 분체는 이 왼쪽에 있는 걸 복사한 게 분체예요. 즉 복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사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뭐를 안 한다? 다시 DNA 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분열에서 2분열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복제본이 이미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2개, 자, 이렇게 2개.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가 아닙니다. 자, 혹시 헷갈릴까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하고 똑같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건 방추사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으니까 줄다리기에서 가운데로 쫙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끌려가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됐죠? 그럼 뭐가 나눠진 겁니까? 이 분열은 염색 분체가. 그래서 하나 둘 염색체 수에 변화가 없죠. 그리고 핵상도 n에서
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DNA는 보시면 이 염색 분체 하나가 다 DNA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DNA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있는 걸 2라고 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덩어리가 있는 건 4가 되고요. 이거 다시 반으로 쪼개지면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있으니까 2가 되고 이게 다시 반으로 쪼개지면 1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상태였어요. 근데 다 끝나면 이거에 정확히 반이 되죠. 되겠죠? 이게 감수 분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DNA가 분열 한 번 하고 1분열, 2분열 이렇게.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 이 분열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1분열, 체세포 분열이 분열 한 번 더 하면 다시 또 S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감수 분열은 2분열할 때 요렇게 이렇게 복사본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분열을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S기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복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1분열, 여기가 2분열, 여기가 1분열, 여기가 2분열입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볼게요. 자,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요런 상포. 요거는 1, 2, 3, 4 중에 어디에 속하냐.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1, 2, 3, 4번 중에 요 상태가 어디서 관찰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감수 1분열에선 뭐가 나눠져요? 상동염색체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네, 상동이 있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1분열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분열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상태는 1분열이 끝났으니까 1번, 2번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 뭐가 나눠져요? 염색 분체가. 근데 여기 지금 염색 분체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은 안 끝난 겁니다. 1분열은 끝나서 3번 아니면 4번인데 2분열 안 끝났으니까 요거는 3번이 됩니다.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이건 몇 번이냐? 보시면 네, 상동이 있죠? 그러면 감수 1분열이 안 끝난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DNA가 복사가 됐냐 안 됐냐. 근데 요거는 DNA 복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쉽죠? 쉬워야 됩니다. 자, 몇 번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면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요 차이, 네, 같이 놓고 보면 더 쉬워요. 중기가 되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 한 번 하죠. 자, 근데 감수 1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상동끼리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건 요거는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요거는 이렇게 나눠지겠죠? 뭐가 나눠져요? 상동 염색체가. 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왜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당연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이런 모양이면 당연히 붙어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네.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 밑에서 왜 엄마를 닮고 아빠랑 똑같은 애가 아니고 독창적인
유니크한 아이가 태어나느냐,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거 정리를 한번 하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소 분열 왜 하냐? 염색체 수 유지해야 되니까. 아빠가 23개 주고 엄마가 23개 주고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냥 혼자 애 낳을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결혼을 해서 서로 다른 DNA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섞어서 아이가 태어나느냐?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애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을 섞어서 만들면 왜 다양하냐? 보시면 자, 첫 번째 염색체의 독립적인 분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자,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4분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 끌려갈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이. 그리고 요렇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잘 봐. 여기 분홍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고 요게 요렇게 뒤집혀서 출현해가지고 이번에는 파란색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죠? 요렇게 끌려가든 요렇게 끌려가든. 근데 우리 사람은 몇 개가 있다고요? 46개. 즉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 한 쌍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두 쌍이 있다. 뭐 숫자를 써볼까요?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편하니까 요 두 쌍이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냐 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라지 A, 스몰 a 두 가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쓰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돼요. 네, 이게 23쌍이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있으면 곱하기 2가 되죠. 또 하나가 있으면 또 곱하기 2가 됩니다. 즉 23쌍이면 요 상동 염색체를 나눠 갖는 이것만으로도, 즉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만으로도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온다? 2의 23승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자 난자 만들 때 똑같은 걸 만들 확률은 똑같은 정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다른 거 배제하고 이 원인만으로도 2의 23승분의 1이에요. 됐죠? 네. 840만 분의 1. 근데 보시면 애가 태어나려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정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난자가 결합해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벌써 이것만으로도 70조분의 1이 돼버립니다. 경우의 수가. 똑같은 애가 태어날 수가 없어. 쌍둥이가 아니면 똑같은 애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이가 염색체가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네, 요렇게 맞교환하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맞교환하는 네, 교차가 일어난다고요. 교차가 23쌍의 염색체 중에 어디서 몇 번 일어날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똑같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엄청나게 희박하겠죠. 이해되겠죠?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전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사람. BGM 깔려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당신입니다. 우리가 생물을 배우는 이유, 이런 소중함을 알게 해주니까. 우기기입니다. 배우세요, 생물. 누구랑? 석스랑.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